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미리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 수행하지 않았던 네. 수박씨 이후로 뱉어서 얼굴에 네. 최대한 많이 붙이기 그걸 이어가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아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학생들에게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제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안녕하세요. 톡방이 다 열렸습니다. 왔다, 다 왔다.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자, 시연쌤은 힌트 좀 많이 주세요. 어디 정말 원하시나요? 아니요. 해주세요. 아시면서. 네, 문제 나갑니다. 네. 프랑스의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아우. 조르주 비제가 만든 오페라인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울려지는 오페라의 레파토리입니다. 네. 서곡과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많이 나오는 이 오페라는 무엇일까요? 아세요? 전 알아요. 아, 누나? 언니? 아니요. 저요? 전 오빠요. 알아요. 음악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음악이 아, 예, 작곡가고 가수예요. 네, 네. 네. 그럼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재현 씨가. 세 글자 서곡이에요. 되게 유명해요. 살면서 한 번쯤 오. 들어봤어요. 진짜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이, 아, 직업이 작곡가니까요. 예. 이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오페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아이다, 그다음에 라보엠, 그리고 이거를 꼽죠. 그러니까 아이다와 라보엠은 아니란 얘기죠 일단. 네. 사실 멜로디를 살짝 알려주는 거 보여주세요. 멜로디가 뭐였더라? 음악하는 사람 많아요. 멜로디가 음악인이라면서요. 뭐였더라? 카르카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냥 떠오르는 거 말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정답. 카르멘? 카르멘? 네, 카르멘. 와, 정답입니다. 못 맞출 것처럼 우리 갑자기 맞춰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재현 오빠가 불러주실 때 느낌이 왔어요. 정말 맞아 이거 실제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이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게 느낌이. 있어요? 그랬나?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보통은 빠바바밤빰빠바바바 이 멜로디를 할 줄 알았는데.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다른 문화나 종교, 예술 등에 대한 무지로 인간에 의한 신성 파괴 또는 문화 유적에 대한 파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이렇게 힌트 주기도 어려운 걸 이거를. 그러게요. 네. 보름달 말고 뭐 생각나요? 되게 멸종 위기에 처한 네.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그렇죠 봄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원투 카운트 들어갑니다. 4, 3, 2. 모르겠어요. 아 반달이 들어갔던. 반달리즈. 네, 정답은 반달리즘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울 것 어렵다고 같긴 했어요. 해요. 예. 네. 이런 게 이제 그 IS나 이런 데에 의해서 페트라 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하잖아요. 멀리 보면 그런 거고 한국도 뭐 신성 파괴 문화 유적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떤 공공 기물에 대한 파손 그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 제가 이 문제를 왜 내는지 알겠어요. 왜요? 얼마 전에 그 홍대 그에서 네. 학생이 일배를 상징하는 그런 조각을 했는데 깼잖아요. 네, 네. 그게 다음날 깨져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와 좀 관련이 있는 네. 주제였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썼던 각종 정책을 서서히 걷어들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네. 원래 저거 유래를 알려드리면 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 다음에 그 명분상 참전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계속하기엔 좀 그렇고 아니면 그냥 나가자니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빠져나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 할 때 이 말을 처음 썼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금융 용어가 좀 많이 됐죠. 잘 빠져나가는 전략. 빠져나가는 전략이요?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4, 3, 정답. 2. 자, 엑시트 전략?
뭐야, 출구 전략. 뭐예요? 정답은 출구 전략인데요. 출구 전략. 아쉽지만 네. 오답 처리로 하겠습니다. 네, 세 개 틀린 거예요? 두 개 틀렸습니다. 네. 출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이거 처음에는 그 의미 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갈까 해서 시작했듯이 네. 어떤 정책을 한 다음에 가령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인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올리려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낙폭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서서히 올려갈까를 거꾸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세울 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잘 세운다. 출구 전략을 세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좀 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의 폐쇄성을 풍자한 표현으로 냉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명합니다. 영국의 처칠 총리의 연설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냉전의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아, 뭔가 그 아연 학생이랑 이름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언 진짜요? 학생이요? 네. 저만의 생각이 같기도 하고 약간. 아, 예. 별련이 MC 찬스 써볼게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괜찮겠어요? 믿어볼게요, 진짜. 진짜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5초간 바로 주시고요. 나갈게요. 예. 정답, 철의 장막. 어. 맞았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이요. 자, 현재까지 네 문제를 풀었는데요. 두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벌칙의 여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PC 속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암호화한 후에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신종 악성 코드는 무엇일까요?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짜증나는데요. 진짜 요즘 제일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저도 당했거든요. 오. 네. 쌤이요? 네. 아니 그거는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포맷시켰어요. 방법이 없대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네, 방법이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포맷시키는 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파일이 한 개 한 개씩 사라져요. 아, 진짜요? 예, 정말이에요, 진짜로. 어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옷이에요, 옷. 네. 유괴잖아, 옷이에요. 유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유괴한 다음에 몸값을 내놔라 하듯이 파일 안에 PC 속에 있는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사실 뭐 사진도 뭐 그렇지만 내가 되게 소중한 사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딱 락을 걸어버린 다음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거를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네.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그 얘기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자, 네 글자고요. 이제 슬슬 5초 카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4, 3, 2, 1. 정답. 정답. 클로즈. 모르겠어요. 정답은 랜섬웨어였습니다. 네. 아연 학생이 드디어 벌칙을 받네요. 몇 주 만에 캐릭입니까 이게? 야 진짜. 제가 씨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정말 처음이라. 알겠습니다. 왜냐면 랜섬이란 말이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유괴된 애에 대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거 우리가 랜섬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랜섬웨어란 말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아연 학생 어땠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문제에 관련된 어떤 유래라던가 부연 설명은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틀렸지만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벌칙 재밌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자, 오늘의 이슈, IT 기업들의 차세대 산업인 VR 기술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구글은 중국의 맹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신 IT 대처, VR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R은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이제 VR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VR 한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근데요, 그게요, 네. 혹시 우리가 보는 그 3D 영화 같은 것도 VR에 포함되긴 해요? 전혀 다른 건가요? 아니죠. VR은 아니죠. 일단 이걸 쓰고, 이게 써야 네. 되는 거죠. 예. 해보셨어요? 해봤지 않나요? 그거랑 헷갈렸네. 아, 3D와 완전 다르게.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 어디서? 그 엑스포 같은 걸 가가지고 콘텐츠 대전인데 가가지고 써보니까 네. 일단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요? 재밌어요. 오. 네, 아직은 그래픽이 그렇게 좀 되게 막 사실적이진 기가 막히진 않거든요. 않네. 네, 조잡하지만 야 이게 정말 좀 그럴 듯만 하다면 정말 재밌겠다. 탁탁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라면 실제로 이게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차세대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폰 같은 걸 보면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을 보면 네. 사실 그거 자체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다음 세대의 기술은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무인차. 무인차. 무인차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 뭔가 뜨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무슨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무인차를 하려는 거고요. 또 하나 VR은 이게 지금은 너무 둔탁해 보이지만 언젠가 그냥 안경형에서도 이게 구현될 수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서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들 때문에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작년에 지스타 축제에 가서 네. VR을 이용한 게임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때요? 막 진짜 현실감 있어요? 실감이? 네, 그리고 일단 너무 신기해요. 어떤 막 게임을 어떤 게임이 있어요? 이거를 쓰고 네. 이렇게 스포츠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네. 거를 체험해 봤는데 야구. 네. 네. 아니 뭐 스키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남들 보면 얼마나 웃길까?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제 순서가 아닐 때 남이 하는 걸 봤는데 그쵸, 되게 그쵸. 웃기긴 하더라고요. 웃기긴 혼자 막 하거든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있고. 거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쌤? 일단 그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첫 네. 번째 기사를 좀 볼게요. 네. 구글 주내 VR 신제품 발표, 삼성과 일정 불가피. 구글이 지난 5월 18일 열린 개발자회의에서 새로운 가상현실 VR 헤드셋을 내놓을 전망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하드웨어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구글은 늘 소프트웨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어떨까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는 중이죠. 또 그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뭔가 키우려고 한다면 일단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배치를 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또 구글에서 발견을 했는데 네. 인력도 재조정했다. 구글은 최근 기업용 서비스인 구글포 워크를 이끌던 아미싱 부사장을 VR 담당 조직에 배치했다라고 해서 네. 인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구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차세대 그 기술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 VR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VR이 IT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주력했던 구글이 이제 VR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첫 번째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역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동향을 봐야 되는데 중국 스마트폰 다음엔 VR 해가지고 야. 스마트폰 다음에 VR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네. 동향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정보기술 기기로 가상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최대 VR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실 중국이 뭐든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세계 최대가 되는 건 그렇죠. 시간 문제니까요. 맞아요. 지난 5월 29일 중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중국 VR 기기 출하량이 920만 대 이른다고 그러고요. 사용자 규모는 2,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2,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반 정도가 네. VR을 다 쓰고 있다는 건데 엄청난 또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죠? 중국의 문제는 콘텐츠거든요. 항상 콘텐츠를 이렇게 좀 베낀다고 하죠. 카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콘텐츠 기술이 좀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VR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뽑고 있는 게 콘텐츠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약 3,500개의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국 영상부는 거의 없고 있어도 품질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네. 중국 자체에서 VR 하드웨어만 해봤자 어쨌든 그 안에 소구하는 것은 그 외산, 한국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산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될 확률이 지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과 영상물을 통해 중국 및 글로벌 VR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거든요. 결국 중국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콘텐츠로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기사로 이 마지막을 메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아연 학생은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쭉 꼽은 부분도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 VR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VR이 IT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딱 이렇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VR이 쇼핑이나 영화나 의료 부분 우리 생활 전반에 되게 밀접한 게 관련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되게 잠재력이 큰 산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사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보급된 VR 헤드셋이 바로 삼성전자의 기어 VR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기사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현재 이번에 260만 대가 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100만 대 정도가 기어 V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은 안 되지만 거의 한 30-40%는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기어 VR은 왜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됐냐면 싸요. 99달러.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오큘리스나 이런 거는 뭐 800달러, 900달러 이랬는데 99달러니까 일단 싸고 그다음에 갤럭시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기반으로 네. 탁 해놓고 이렇게 딱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갤럭시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엔 좀 용이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죠. 그렇군요. 구글에서는 그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또 어떤지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써봐야 나오는 거니까 네. 다만 무서운 게 뭐냐면 다만 플랫폼을 같이 발표를 해요. 네. 컨퍼런스에서 데이드림이라는 그 플랫폼을 같이 발표하거든요. 데이드림.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폰이 발표됐을 때 아이폰 자체보다는 네. 앱스토어라는 개념.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앱들, 네네, 앱들을 그 스토어에서 거래하는 그 개념 있죠. 네네. 그 앱스토어에 해당하는 게 이 데이드림이에요. 그러니까 VR 기기는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이 그 VR에 알아서. 맞는 콘텐츠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장터로 거래를 해라. 어. 이런 부분들이 예. 워낙에 구글이 소프트웨어가 강한 데다가 우리가 이 스토어의 기능을 아니까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하드웨어보다도 더 그 힘을 가지는 것이다 아니까 구글이 데이드림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더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건 중국의 추격은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요. VR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쌤 지금 어느 정도로 추격을 해왔을까요? 일단 그 중국의 그런 VR 시장 현황을 좀 생각해 보면 한 중국 인구가 14억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건 네.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렇죠. 잠재 고객만 지금 3억 명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3억 명이면요. 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의 한 6배 뭐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VR을 소구하게 되면 와. 그 소비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기술의 발전. 아무래도 많이 사면은 돈이 많이 투자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1분기에 중국 VR 시장에 투자된 돈만 3,200억 원 정도래요. 그래서 아마 좀 중국의 VR 시장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한 돈이 투자되고 있고 중국에서 입 달린, 눈 달린 그런 업체라면 모두 다 VR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네. 정말 순식간에 성장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VR 기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제가 VR을 체험해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아직은 게임기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좀 신기하고 재밌게 한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정도인데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너무 헤비하고 무겁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 걸 이제 글라스 형태로 지금 이런 안경 형태로 VR이 구현된다든가 네. 만약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난이 저기 아니에요. 보미 씨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난리가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자, 쌤,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자. 아이고 가다 멈췄네요. 자, CGV랑 가정하에 VR 시대가 열리면 우리 영화관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아 씨 준비됐죠? 네.
기존 극장에서는 보급형 VR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CGV의 강점인 4DX를 활용해서 4DX와 VR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기존 영화의 어떤 스토리 전개나 영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상 구조를 만든다든지 VR 영화를 제작하는데 CGV가 좀 가담을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과 또 그거를 활용한 수익 구조 두 개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해서 VR 시네마 앱을 또 자체적으로 CGV가 개발을 해서 보급형 VR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노리는 그런 수익 모델이 하나 있고요. 또 반대로 관객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을 활용한 4DX와 VR을 결합해서 광고주들에게 좀 어필을 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4DX랑 VR을 결합한다고 했는데 네. 4DX의 발전형이 VR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VR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기를 쓰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는 반면에 4DX는 뭔가 청각이라던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CGV가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테마파크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테마파크가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CGV가 저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돈 내고 사람들이 VR 기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고 CGV 영화관을 찾게 하려면 그런 재미난 요소,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를 분명히 CGV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영상 구조 자체를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CGV랑 CJ 엔터테인먼트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CGV는 영화관인데 우리 네. 영화관으로서는 네. 그 영상 구조를 그 영화를 직접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데고. 네. 근데 왜 우리 영화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CGV 영화관이 살려면 영화라는 콘텐츠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데 우리 네. 사업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면 제휴를 맺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부응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영화관은 영화 제작사랑 협업을 맺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화를 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영화관에서 네. 야, 이번에 영화는 이런 걸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관객들이 우리가 팝콘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보면서 팝콘이 땡기게 이 팝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를 해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CGV가 가지고 있는 4DX와 VR 시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영화를 직접 투자해서 제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건 네. CJ 엔터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CGV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CGV에서 출제한 문제고요. 실제로? 실제로 예. 출제한 문제고 그리고 CGV나 이런 데는 자꾸 심지어 CJ는 자소서에서 10년 후 기술 발전을 예측하고 거기서 네가 할 일이 뭐냐를 아예 자소서에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 아연 학생이 얘기한 대로 VR이 있는데 굳이 영화관에 왜 가? 그러니까 이 엔터 업체로서는 사실은 그게 정말 위협인 거예요. 집안에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예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 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라는 측면에서 화두적으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4DX랑 이걸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표현을 좀만 달리하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테마파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테마파크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앞으로의 영화관은 미니 테마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아예 이렇게 추궁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VR을 쓰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미로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상 자체는 완전 난 정글에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정글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수증기가 확 나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딱 보면 그 독사가 갑자기 확 오는 그런 느낌이 들게 이런 식의 정말 미니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 영화관이 기능이 되는 거고 네. 또 가족과 놀러 가서 외식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같이 멀리 있는 테마파크를 가까이 가져와서
동네마다 미니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CGV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했으면 네. 좀 더 이 친구가 10년을 내다봤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은 네. 이 선생님의 평가는 어떻게 들었나요? 오늘도 역시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 시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웠고 시작하고 네,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답이 임팩트 있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이게 잘해지면 재밌어지거든요. 네. 점점 잘해졌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내라고 할 줄은 몰랐네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를 열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VR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관심도 많이 가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VR 활용은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제도 그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VR 시대에 어울리는 참신한 상품을 기획해 보라. 자, 요게 이제 저의 주제인데요. 두 분 MC는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이나 네, 아니면 네. 사실 우리 뭐 테러나 전쟁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면 또 뭐 지하철 대참사라든지 뭐 이런 네. 각종 위험한 상황 시에 VR 현실로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입혀서 그런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생각. 저는 실제로 이거와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인 게 VR 현실을 이용해가지고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CCTV를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약간 내가 진짜 거기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남의 집 CCTV.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 공적인 약간 소방관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불 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상현실 VR로다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좀 보거나 그러면은 좀 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런 얘기하세요? 이게 맞나? 네,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우리 안 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 우주 여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중력 상태를 만들고 VR을 이용해서 우주 여행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체험해 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이번에는 톡방 친구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유실 학생이 새롭게 단톡방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태수 학생. 앉아서 세계 일주. 비싼 돈 들여서 여행할 필요가 없다. 구글 맵 등의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내 방에서 세계의 관광 명소를 포함해 어디든 갈 수 있다. 유실 학생. 아이 키우기 상품. 아동 학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들에게는 실전 역량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보편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가상회의 상품. 현재 화상회의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현장감이 부족해 직접 만나 회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VR을 이용해서 회의 장소를 구현하고 여기서 회의를 한다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다혜 학생. 가상 수면 상품. 가상 수면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굳이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잔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잠에 들 수도 있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연 학생? 저는 김태수 학생의 세계 일주하는 의견이 참 공감이 됐는데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계 일주라든가 이런 네. 거 가상회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고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세계 일주하는 것보다는 뭐 못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아이 키우기 상품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아이가 막 너무 보채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집어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런 학습이 안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아이는 우리가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연습해보고 자 이제 우리 아이 키우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나마 아이 키우기 상품에서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애가 막 어르고 보채고 하는 걸 자기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된다든가 이런 걸 가상 체험해보면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김유실 학생의 의견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VR 기술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VR 기술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금융을 준비하고 나는 뭐
차라리 농협에 갈 건데 나는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 기술의 발전이 곧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IT는 아니지만 결국 이런 VR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나의 지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 어땠어요? 저는 그 VR이라는 게 일부 얼리 어답터만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좀 나하고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미래고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면접을 이런 VR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체험해본다. 그러니까 농협 면접 VR, 뭐 방송사 면접 VR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씨 뱉어서 얼굴에 붙이기 벌칙 수행하겠습니다.